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 김병현 연구원 먼저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 15일에는 뉴욕주도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합니다. 5월 8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해서 33개 주에서 이제 락다운을 부분적으로 해제를 했고요. 뉴욕주도 10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에서 단계적으로 특히나 이제 건설업이나 제조업 중에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낮은 사업체부터 좀 시작해라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락다운이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계속적으로 뭐 미중 무역 갈등 재점화 우려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다음 주 한 15일 정도에 류호 부총리하고 전화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상황에 따라서 좀 보겠다라고 미국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이고요. 언론에서는 국제법에 주권 면제 조항을 삭제해서 중국에게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는 되어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3분기 경기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점화에 대한 실효성은 좀 낮지만 18년, 19년 트럼프에 대한 학습 효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질문 많이 주시는 게 세린메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질문을 주세요. 근데 5월에 팔고 10월에 사라라는 이 증시 격언은 사실은 기업의 산업생산 활동과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여름에 드라이빙 시즌 지나서 겨울에 연말 선진국 소비 시즌을 앞두고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연초에 캐펙스나 이런 거 증가했다가 5월 이후에 다시 이제 좀 슬로우해지는 드라이빙 시즌 들어가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계절성이 가능한 건데 돈을 이제 막대하게 풀면 이런 수익 계절성이 좀 밋밋해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드라이빙 시즌이 있겠나라는 생각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절적 요인에 너무 이렇게 포커싱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증화펀드나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하락하더라도 급락보다는 좀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초중순 정도에는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예상치보다 더 잘 안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고 아직 락다운 이후에 초기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쉬어가면서 종목 장세 나타날 것 같고요. 5월 하반월 정도 돼 가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에 5월 말 6월 3분기를 목표로 해서 좀 올라갈 수 있겠다. 바텀업에서는 핸드셋이나 이런 출하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급 관련돼서 특히 외국인 수급 관련돼서 좀 코멘트 할 게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 반등에 대한 자신감들이 좀 있는 그런 구간이 언제냐라고 보면 2분기 말 3분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12개월 포워드 EPS가 바닥을 좀 잡을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한 6월 정도에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경제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코로나19가 좀 감소하는, 그래서 3분기에 V자 반등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좀 달러가 진정이 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이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월 말에 3분기 정도에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불안감들이나 아니면 미국의 안정세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이머징으로 좀 완연히 들어올 수가 있어서 조금은 좀 슬로우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들어오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외부 일정 관계로 잠시 산업 기업 분석으로 돌아가서 이지영 연구원 발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실적은 컨센 한 30% 정도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고요. 이제 경쟁사는 굉장히 잘 나왔는데 동사 좀 안 나온 이유가요. 학교나 관광지 같은 특수익지 점포의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많이 감소했고요. 또 도시락을 만드는 BGF 푸드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데 이쪽이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손실이 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부터 빠른 회복이 예상되어서요. 실적 조정은 거의 안 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20만 5천 원 유지하고 투자 의견을 홀드해서 바이로 상향합니다. 일단 좋게 보는 포인트는 첫 번째로 5월부터는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등교 계약이 시작되고 있고요. 해외여행을 대체하는 국내 여행지로의 풍선 효과로 특수점포들의 매출이 오히려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다음 주인가요? 부터 그 재난지원금을 주죠. 이게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되는데요. 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못 쓰고 소상공인 점포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직영점은 안 됩니다.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편의점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요새 뭐 기사 보시면 뭐 이걸로 뭐 담배 많이 사신다 그러시고 뭐 어떻게 쓰셔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뭐 편의점에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좀 수혜가 예상되고 저희 연간 나라의 순수 소매 판매액이 연 372조 원이고 3개월간은 93조 원인데 3개월간 13조 원이 풀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속되면서 편의점으로의 업종 전환 수요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 900개점 이상의 많은 출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출점을 통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안 나왔고요. 백화점은 이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고요. 면세점 부분은 뭐 적자가 계속 유지됐습니다. 면세점 매출은요, 전년의 절반 정도 수준 나왔고요. 다행히 저희가 뭐 공항점이 없어서 영업 적자가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목표 주가는요, 요걸 좀 반영해서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7% 하향 조정합니다. 근데 계속 바이견 유지하는 건요, 백화점이 지금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와서 5월부터는 전년 동월 수준 정도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면세점은 뭐 실적은 기대할 게 없지만 계속 모멘텀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중 관계 개선이라든지 하위 사업자 탈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가의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GS홈쇼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코로나19의 중립적인 무난한 실적 나왔고요. 매출하고 영업이익 모두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수혜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뭐 의류, 자파, 임용 이런 것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고요. 근데 또 뭐 악재도 아니었던 게 건기식 매출이 한 60%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상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모바일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 같아요. 요새 워낙 쟁쟁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와서 GS샵이 예전 같은 지위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고요. 이거를 감안하여서 목표 주가 9% 하향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 이제 배당 수익률이 한 5.7%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벤처 투자에서 이번에도 계속 좀 돈 계속 벌었고요. 실적이 보시면 저희가 뭐 1분기는 일회성 비용 때문에 감익이지만 그냥 무난하게 증가를 합니다. 뭐 매년 한 5%씩.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BJF 리테일 좀 여쭤볼게요. 기존 저희가 홀더였는데 홀더였던 가장 큰 이유와 지금 또 바이로 바뀌었는데 뭐 어떤 부분이 변했는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홀드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비싸고 국내 편의점이 포화 상태이다라는 게 이제 가장 안 좋게 보았던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아서 여력이 생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출점 수요가 너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자영업자 계속 좀 어려워지면서 이게 올해만 그럴 게 아니고요. 계속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이유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긴급 재난지원금 수혜가 8월 31일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기업형 유통에서는 편의점이랑 SSM이 가능해요.
예, 이거를 SSM도 동네에 뭐 롯데슈퍼나 이런 게 있으실 텐데 그게 직영점이면 안 되고요. 가맹점이면 돼요. 그래서 점포마다 다 다른데 하여튼 이 뭐 편의점 기업들이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 슈퍼라는 뭐 가맹 사업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어서 어쨌든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좋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투자 의견 변경했습니다. 네, 다음은 역시 외부 일정 관계로 안재민 연구원 카카오 SKT 먼저 발표해 주세요. 네, 카카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 기존 22만 5천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저희가 이제 당초에 걱정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이제 광고 경기가 안 좋을 거다라고 봤었는데요. 실제로는 뭐 여행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카카오톡에 한 줄 광고 들어가는 부분들, 톡 비즈보드 쪽이 워낙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비대면 구간 동안 뭐 커머스 쪽의 성장도 상당히 좋았고 웹툰이나 이런 쪽에서의 성과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시즌 1분기, 2분기까지가 좀 뭐 실제 비수기이기도 하고 영향을 좀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의 선방한 실적이면요. 하반기에 이제 광고 경기 회복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들이 나오는 시기에서부터는 더 빠르게 저희 실적 성장이나 뭐 주가나 이런 모습들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에 저희가 자료 5페이지 표 3번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 가치를 반영을 해서 이제 넣어 놓는데요. 이번에 특히 좀 올린 부분들은 카카오톡 광고 쪽 부분들입니다. 광고 쪽에서 이제 뭐 매출 성장도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뭐 수익률도 워낙 좋은 상황에다가 뭐 성장률도 좋기 때문에 PER 기존에 22배에서 25배로 충분히 상향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저희 업종 탑픽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뭐 팔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끝까지 가져가시기를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SKT는 일단 실적이 오랜만에 거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들은 괜찮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작년 1분기가 5G가 없었던 분기고 올해 이제 1분기가 5G가 올해 1분기에는 5G가 있었기 때문에 매출단에서는 플러스가 났고 비용단에서는 마케팅 비용 작년에 증가한 부분들이 이연되면서 조금 YOY로는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5G 효과가 이제 조금씩 반영되고 있거든요. 매출 성장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익에도 조금씩 기여하고요. 2분기부터는 애플 투 애플로 비교가 가능한 분기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뭐 자회사들 뭐 SK 브로드밴드랑 T브로드 합병해서 2분기부터 연결 기준 실적에 들어오고요. 연간 한 1,0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추가로 반영이 됩니다. 그 외에도 11번가도 마찬가지로 이커머스 쪽 지금 성장 잘 나왔고 뭐 하이닉스나 뭐 ADT 캡스나 이런 쪽에 자회사 가치들 반영되고 있어서 올해는 지금 뭐 저희가 사실 작년에 좀 많이 이야기 드렸던 5G 효과가 이제부터는 좀 나온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투자전략 경제로 넘어가서요. 4월 중국 수출입 데이터 관련 스파 코멘트 박인금 연구원. 어제 4월 중국 수출이 발표되었는데요. 중국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하여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반면 수입은 전년 대비 14.2% 감소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한 것은 첫 번째로 중국의 글로벌 생산 대체 효과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월 코로나가 글로벌 전역으로 확산되어서 미국, 유럽 등 주요 지역은 생산 중단하고 봉쇄 조치를 단행된 반면 중국은 4월에 생산 재개가 점차 정상화되어서 오히려 글로벌 생산 대체 효과를 좀 누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부 기조 효과도 있었고요. 2019년 4월 수출이 전년 대비 2.7% 감소해서 전체 수출 베이스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수입이 예상을 하회한 것은 해외 공장의 가동 중단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4월 중국 자동차 소비 지수가 67.5로 2019년 10월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그리고 지리 자동차의 자동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44% 증가하는 등 이런 자동차 경기는 부양체에 힘입어서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4월 자동차의 실시 등의 부품 수입량은 좀 오히려 3월 대비 크게 감소했고 2012
2020년 3, 4월랑 2019년 큰 차이가 나타난 점은 공급 차질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높은 역기저 효과가 있었고요. 2019년 4월 수입이 전년 대비 4.5% 증가해서 기저 조금 높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 4월 PMI 수출 주문이 좀 급락하는 반도 있고 중국이 일단은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서 생산과 영업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서 오는 수혜는 5월 수출 지표까지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오히려 해외 지역이 정상화되는 2분기 후반, 3분기 초반부터는 수출이 좀 한층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글로벌 소버린 신한종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어제 브라질이 기준금리를 75bp 내려서 3%로 이제 인하했습니다. 다음 달에 아마 2.5% 정도에서 한 번 더 내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헤알화는 달러당 5.8 헤알까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브라질이 지금 계속 안 좋은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뿐 아니라 그 브라질 내부에서도 수출과 소비가 타격을 동시에 받은 것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19 확진자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브라질은 계속해서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 신흥국 중에서 정부 부채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여기서 대규모 경기 부양으로 부채 부담이 훨씬 더 높아지는 그래서 잘못하면 지금 90% 100%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 그다음에 탄핵을 비롯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브라질의 대응책은 금리를 엄청나게 내리고 환율을 약세로 만드는 건데 금리 인하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이제 환율 약세가 어느 정도 더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시 산업기업 분석으로 돌아가서요. 1분기 실적 리뷰인데 코멘트 자료 수가 많으니까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SKC 황유식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65,000원으로 상향을 좀 했고요. 동박사업 인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앞으로 고속 성장이 이제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 화학과 SKC 코롱 PI 지분 매각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한층 좀 높아졌고요. 그리고 경쟁사 대비 동박사업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올리고 투자 의견 바이를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한 50억 원 정도 더 잘 나왔고요. 주로 이제 필름 사업부 쪽에서 늘어난 요인이 있었는데 고객사 쪽에서 재고 확충 수요가 오히려 좀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가도 많이 빠져서 실적이 좀 좋았고요. 동박 사업이 이제 KCFT를 인수를 좀 했었고 사명을 SK 넥실리스라고 변경을 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1분기는 이제 인수 첫 분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진 않았고요. 노사 분규도 있었고 관련 기회 손실이 크게 좀 있었습니다. 공장 시험 가동도 있었고요. 반면에 1분기부터는 이제 동박 사업이 정상화되면서 실적이 좀 크게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증설한 그 신규 4공장 효과도 같이 나타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이제 5공장 완공이 되면서 내년까지도 증가하는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한 370억. 그리고 화학과 필름 쪽 사업은 지금 수요가 2분기에 본격적으로 좀 내려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있습니다. 원가는 내려가지만 일단 수요가 좀 급락하면서 영업이익은 소폭 줄었다가 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1분기 그 회사 사업 구조가 변하는 중요한 분기였습니다. 동박 사업의 전체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한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기 때문에 동박 사업으로서 기업으로서 좀 체질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PS 2020년 EPS를 한 35% 다운시킨 근거는 뭐죠? 일회성 비용이 올해 사실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요. 그 SKC 코롱 PI 매각과 그리고 화학사업 지분 매각하면서 매각 차익으로 올해 1분기에 한 2,400억 원 들어갈 걸로 예상을 좀 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가 지금 반영이 되는 건데 이번에 보니까 인수 비용 등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산 상각도 한 500억 가량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1,000억 원 가량 빠지니까 EPS가 좀 낮아지는 그림이 좀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 부분도 일회성의 이제 크기가 굉장히 컸다가 조금 그 규모가 바뀌면서 달라진 거고요. 내년부터는 좀 안정적인 어떤 실적이 좀 유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시총 한 1.8조 정도 되는데요. 여기 동박이랑 나머지 부분을 좀 대충이라도 나누면 시총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비중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그게 사실은 이 회사가 경쟁사랑 비교를 하면은 뭐 일진머티리얼이나 두산솔루스랑 비교를 하면은 사실 동박 사업만 이제 반영돼 있는 이제 주가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뭐 인수가 사실 1월 달에 완료가 됐고 그게 뭐 실적으로 이번에 처음으로 좀 반영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그 나머지 사업들의 이제 가치도 좀 부각이 좀 될 것 같고요. PBR 밸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쟁사 같은 경우는 뭐 2.0에서 3.0까지 봤습니다. 성장이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는 한 0.9배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동박 사업에 대한 가치가 아직 반영이 좀 잘 안 됐고 뭐 기회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갭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쌍용양회 이민재 연구원. 예, 쌍용양회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일단 시멘트 출하량 같은 경우는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 나왔고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부 현장들 뭐 작업 중단됐다라는 뉴스들이 있지만 대부분 현장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물량 비교해 봤을 때 작년보다 이제 줄어드는 건 사실 코로나보다는 전반적인 주택 분양이 줄어드는 이유 때문이고 작년이 4,900만 톤, 올해는 6% 줄어든 4,600만 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3기 신도시 건설과 GTX 등 교통 인프라 조성 사업들이 이제 진행되면 업종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거는 올해 당장보다는 내년 이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비용 절감 효과들, HRSG라던가 ESS 관련된 투자들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18년부터 나오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폐순환 연료 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폐플라스틱을 태워서 이제 활용하는 석탄을 대체하는 투자를 했고 그 효과들이 1월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 지금 투자하고 있고 전부 가동될 경우 연간 600억 정도 EBITDA 개선 효과 발생할 거고요. 이렇게 EBITDA가 나오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배당을 할 수 있고 440원 연간 분기 110원 그래서 배당 수익률 약 8%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설 업종 내에서 계속 최선 호조 유지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거의 작년 2분기 수준 유사하게 근접하게 나오는 걸로 추정되어 있는데 코로나 사태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건가요? 매출은 빠지고요. 보시는 것처럼 매출 빠지고 2분기 때 나타난 효과들 중에 가장 큰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연료 처리 시설이고요. 이게 4기가 100% 가동될 때 연간 600억이고 한 기당 약 150억, 분기당 한 40억 이상 들어오는 수준입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또 한 기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EBITDA 개선 효과가 80억 정도에 있어서 실제로는 900억 이상 영업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매출 빠진 걸 감안해보면 한 795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덕산 네오룩스 두산솔루스 고정우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예, 덕산 네오룩스 1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되었고요. 시장 기대치는 이제 소폭 상회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1분기에 중국 패널 고객사의 소재 풀인 효과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 지역 비중은 1분기에 이제 40%가 넘은 것으로 저희 지금 보고 있습니다. 2분기는 소재 출하량이 이제 감소를 하고요. 1분기 이제 중국 고객사의 이제 풀인 영향,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가동률 부진을 저희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이제 감소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셋업체들의 이제 스마트폰 이제 출시 계획, 이제 큰 변화 없는 상황에서 공급업체들의 이제 가동률은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재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BOE의 애플 공급이 뭐 AS용이라도 현실화되거나 삼성 디스플레이의 QD 디스플레이 파일럿 라인 가동 움직임이 뭐 포착된다고 하면 하반기 덕산 네오룩스의 실적 눈높이 자체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바이경과 목표 주가 4만 원 계속 유지합니다. 이어서 두산솔루스도 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고요. 이익 기준으로는 제 추정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 부분별로 보면 올레드 소재 사업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랑 현황이 이제 비슷했고, 그래서 중국 고객사의 소재 풀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뭐 실적이 이제 성장한 것으로 저희 추정하고 있고요. 동박 사업은 이제 5G 통신용
비용용 동박 공급 증가로 인해서 실적 성장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이제 전지박 사업은 아직 양산 승인 전이기 때문에 매출 발생은 없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도 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었던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매각 관련된 코멘트 그리고 회사의 전략 변화 등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기존 20년 실적 가이던스 변화는 없었고 헝가리 이제 전지박 사업도 예정대로 이제 진행된다는 일정 변화가 없다는 걸 이제 공유를 한 게 이제 가장 큰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두산솔루스 주가가 펀더멘탈보다는 매각 스토리에 의해서 여전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매각 밸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런 방향성 자체가 가시권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주가와 관련된 변동성 자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조성연구원 발표 있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이 12.6% 정도 줄었고요. 영업이익은 한 25% 정도 감소했습니다. 지금 실적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거는 이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타이어 수요 감소 영향이고요. 지금 판가나 환율에서는 좀 플러스 요인이 있었지만 판매 물량이 한 13% 정도 줄어들면서 전반적인 실적 악화는 불가피했고요. 이제 2분기가 좀 더 나빠질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2분기는 전체적으로 물량이 한 20에서 25% 정도 그 정도는 지금 감소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은 1분기보다는 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조정한 거는 지금 타이어 같은 경우는 필수 소비재는 아니기 때문에 수요 회복이 좀 늦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좀 더 불확실성을 감안해서 좀 이익 전망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정을 했고요. 지금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낮추고 홀드 의견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주가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지금 그림 5번이나 6번의 밸류에이션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밸류에이션 밴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저점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타이어가 한 2, 3년 전에 미국 공장 짓고 1억 본 체제를 딱 만든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금 실적이 다운턴에 있거든요. 코로나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억 본까지 체제는 왔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뿐만이 아니라 브랜드라든가 유통이라든가 이런 경쟁력까지 갖춰야 이제 1억 본 시대에 계속 지속 성장이 가능한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백업이 좀 잘 안 된 것 같아서요. 이제 그런 유통이나 브랜드 이런 쪽에서의 개선이 있는 게 코로나 회복되는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바뀌면은 의견에 대한 변화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대웅제약 스파커멘트 구한성 연구원. 예, 일단 1분기 실적은 예상한 대로 부진했고요. 알비스 판매 중단도 컸고 그 소송 비용이 거의 137억 정도 반영되면서 영업이익이 13억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분기부터 소송 비용은 줄어들 건데 그래도 이제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유럽, 나부타 수출 부진 가능성이 잔존해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6월 5일 ITC 에비어가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사도 그렇고 메디톡스도 그렇고 이제 6월 5일 날 좀 주가가 이제 갈릴 수 있는 향방이 갈릴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ITC 결과를 보고 좀 투자 의사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엔터 CJ E&M 스튜디오 드래곤 이화정 연구원. 네, 일단 CJ E&M 발표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목표 주가 16만원으로 18% 하향했습니다. 저희 기존 추정 시에도 방송 사업자 간 경쟁 때문에 광고 매출 안 좋을 걸로 봤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방송 광고 시장 많이 위축되면서 그 부분 반영했고요. 동시에 저희가 영화랑 음악 사업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영업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반영했습니다. 다만 투자 의견 바이 유지를 하는데요. 현재 주가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감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것보다 미디어 부문이 저희의 그 핵심 사업인데 수익성
실적성이 점진적 개선 가능한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연결 자회사의 안정적 해외 판매 매출 그리고 저희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제작비 상승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CJ 오쇼핑 부분의 자체 브랜드 커머스 안정성도 긍정적입니다.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랑 영업이익 보시면은 매출은 6% YOY 하락했고요. 영업이익은 반토막 났습니다.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하는 어닝 쇼크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영향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을 찾아볼 만한 부분은 저희 미디어 부문에서 티빙 가입자가 거의 80% 증가했고요. 유튜브 자체 채널 구독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SBS가 같은 이슈 때문에 주가 좀 상승했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져보실 만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작 원가 성장세는 좀 둔화시킬 걸로 보입니다. 전년도 6,10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5,600억 원 정도만 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만 CJ가 일단 계획했던 것 대비 좀 더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수적으로 6,000억 원 쓰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당사 추정치랑 영업이익 부합합니다. 이제 그 말씀드렸던 프리뷰 내용과 그다지 달라질 게 없어서 다른 부분보다 저희 이제 향후 있을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 단락인 이제 이익 레버리지 본격화 협상력 증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더킹 정말 재미없게 보고 계실 텐데요. 아마 안 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예상보다 넷플릭스 향으로 보면은 랭킹이 높아요. 이게 탑 3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마 다들 말 안 하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동남아에서는 또 1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지금 리쿰료를 저희 미스터 션샤인보다 더 줬어요. 이게 미스터 션샤인이 저희가 100억 원을 썼으면 80억 원을 주는 그런 계약이었으면 이번 더킹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입니다. 한 85%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상파 편성을 하면서 ENM 아닌 SBS에게 처음으로 이런 좋은 걸 팔면서 리쿰료율도 50%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두 가지만 더 보셔도 ROI가 상당히 높은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판매 매출이 고성장하면은 저희 무형자산 상각비는 전년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이미 엽기적으로는 끝났기 때문에 이익 레버리지 본격화됩니다. 그러면 더킹 이후에 뭐가 없냐 하면 오히려 좀 재미있어 보이는 작품들 남아 있는데요. 저희 6월 20일 김수현 씨의 복귀작인 사이코즈만 괜찮아, 그리고 8월 15일 비밀의 숲 시즌2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3, 4분기 중에 아마 저희 제작비 240억 원에 영업이익으로 50억 원 정도 붙을 넷플릭스 오리지널 스위트홈이 있습니다. 아마 2분기 이후로는 이익 레버리지 지속적으로 기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마 OP 마진도 저희 미스터 션샤인 때 보셨던 10% 초중반 때 다시 한번 기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기대 가능한 외부 환경은 저희 하반기 글로벌 OTT들의 컨텐츠 수급 쇼티지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현재 콘텐츠 공급 안정적인 나라는 우리나라랑 아이슬란드 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협상력 제고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CJ ENM은 EPS 많이 올리셨는데 어떻게 올리셨나요? 네, CJ ENM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이전까지는 보시면 막 저희 영업 매단에서 한 800억 원씩 손실이 나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뭐 영업권 상각이나 아니면 뭔가 매각하면서 생겼던 일회성인데 그 부분이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보여서 이제 약간 좀 영업 매단에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 지분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나오는 이제 실적들 보고 약간 높여서 반영을 했고요. 그거 외에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부분 없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021년 네. 영업이익 한 20% 상향했잖아요. 네. 이것도 무형자산 상각하고 연관이 있나요? 그 부분은 무형자산 상각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다 이제 2020년, 2021년 이후로는 한 1,100억 원대 나올 걸로 가정을 했는데 이번에 실제로 1분기 실적을 보고 그리고 저희 더킹을 보고 나니까 리쿰률이 회사에서 이야기한 대로 최소 7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이코즈만 괜찮아 같은 텐트폴을 판다 하면 최소 80%는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루갈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실 텐데 넷플릭스에서 동시 방영하고 있고 이런 일반 드라마는 최소 70%를 넷플릭스한테서 받습니다. 그래서 ROI가 이전 대비 10%포인트가 확실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2021년 판매 매출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네, 다음은 카페24 백준기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네, 1분기 실적 나왔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 기존 78,000원에서 63,000원으로 20% 하향합니다.
하향할 때 이제 실적 조정을 했고 타겟 밸류에이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이제 적자 전환하면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 안 좋았던 이유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는데 주력 비즈니스는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사업인데 이쪽은 생각보다 괜찮았고요. 근데 이제 광고 사업 쪽이 있는데 광고 사업이 전년 대비 역성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쪽 역직구 물류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좀 바틀렉이 있어서 여기도 실적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매수를 저희가 유지를 하는데요. 매수를 유지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력 비즈니스는 지금 언택트 수요 때문에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의류나 패션 사업자가 한 50% 정도 되는데 실제로 1월, 2월에는 이 의류 쪽이 온라인 쪽이 성장이 안 좋았어요. 역성장까지 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GMV 그러니까 총 거래액은 1분기 때 17.4%가 성장을 해서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이 나왔다. 근데 이제 다른 요인 때문에 안 좋았기 때문에 매수를 유지하고 마지막 포인트는 이제 작년까지 이제 주가가 계속 빠졌던 이유는 매출은 잘 나왔는데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작년에 30% 이상 늘었었고 올해 근데 인건비는 12%대로 많이 이제 줄게 됩니다. 근데 올해 상반기 때 매출이 안 좋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영업 레버리지 구간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시장에서 많이 찾으시는 언택트 기업이기 때문에 2분기까지는 좀 실적이 부진하지만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하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SPC 삼립동원산업 스팟 코멘트 조미진 연구원 발표했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코로나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 나타났고요. SPC 삼립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 식품 대체제로서 제빵 그리고 온라인과 새벽 배송 성장으로 인해서 신선식품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외식점포와 가평휴게소 부분이 트래픽 급감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적은 예상보다 조금 더 좋지 않았고요. 작년 일회성 기저효과와 또 코로나 영향 감안하면 분기별로 실적은 2분기부터 점진적 개선이 좀 예상됩니다.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좀 더 좋게 봅니다. 동원산업은 커버리지 기업은 아닌데요. 최근 유가 하락 그리고 업가 상승 그리고 미국 탐지캔 회사인 자회사 스타키스트의 판매 급증 기대로 주가가 올랐는데요. 1분기는 업가는 좋았는데 어획량이 낮았고 또 횟감용 제품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수산과 국내 유통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되었습니다. 스타키스트 이익은 70% 전년 대비 증가해서 전체 연결 실적은 좀 잘 나왔고요. 2분기까지는 코로나와 유가 하락의 수혜와 또 부정적 측면이 모두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분기도 1분기와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DGB 금융지주 1분기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들여다보니 이 퀄리티가 아닌 퀀티티가 주도한 실적이었습니다. 즉 핵심 지표는 그렇게 뛰어나게 양호한 양상을 보이지 않았던 반면 성장, 가계 쪽에서 성장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부진한 실적을 일정 부분 상쇄해주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진은 크게 빠졌고요. 크레딧 코스트, 즉 대손 비용률은 올랐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사실은 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을 보여서 좀 불편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경기는 현재 소호, 즉 개인 사업자 위주로 지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소비 심리 등이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의 이 제조업 가동률은 여전히 부진한 상태로 회복에서는 좀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2분기에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 이 마진이 얼만큼 빠질 것이냐. 왜냐하면 3월에 50bp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자산 건전성 관리가 은행권 전체 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DGB 금융지주 어제 나온 실적으로 net profit 기준으로는 기대치를 약간 상회한 부분이 있으나 핵심 지표로 봤을 때는 불안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저희의 투자 의견 홀드와 이 목표가에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준비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